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2022년 4월에 처음에 병원에서 한번 뵀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이니까 거의 2년이 조금 더 지났죠. 그 사이에 2023년 3월에 광대를 이제 뭐 다시 재위치시키고 뼈 이식을 또 45도 부분에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환자분 수술 이력을 조금 말씀드리면 14년에 사각턱 처음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귀족 수술 16년에 하셨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광대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21년에 광대 유착을 제거하고 뭐 플레이트를 제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광대를 다시 재건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28년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CT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2년도에 저한테 오셨을 때고, 이게 24년도 최근에 오신 모습이에요. 뼈 모습을 보면 이때는 광대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때 22년도에 보시면 이제 광대 수술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금 24년도에 보시면 지금 뼈 이식하고 여기 플레이트 다시 박혀 있는 걸로 봐서는 재수술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한번 요거를 한번 쭉 시리얼하게 보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단면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가장 튀어나오고 꺼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이게 수술 받기 전, 이게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재건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피부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저희가 피부 두께를 한번 재볼 텐데요. 일단 오른쪽을 먼저 기준으로 재보죠. 이쪽을 재보면 지금 여기가 한 8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이게 오른쪽 45도 광대에 있는 부분의 피부 두께고요. 그 다음에 22년 4월에 이제 광대 수술 받으신 이후에 피부 두께를 한번 이렇게 재보면 이때도 한 8.2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뼈 이식을 받고 광대를 재수술한 지금 시점에서의 이 부분 피부 두께를 보면은 6.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피부는 점점 조금 두꺼워졌다가 조금 얇아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반대쪽도 한번 재보면요. 왼쪽인데요. 왼쪽도 피부 두께 45도 있는데 재보면 이때가 한 8.2mm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재보면 이때는 9.5mm 정도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수술을 재건을 하시고 나서 이 피부 두께를 보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한 8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술 처음에 하시고 나서 45도 부분에 피부가 두꺼워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환자분이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왜 여기가 더 불룩하냐. 이제 요게 이제 환자분이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처음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게 싫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꺼지는 게 싫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22년 4월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수술하기 전 모습,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이때는 딱히 막 튀어나온 느낌은 없었잖아요. 광대 45도 부분, 특히 이 부분이 피부가 막 유독 두껍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 옆광대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유독 볼록해지는 느낌이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였고, 특히나 이게 왼쪽이 조금 더 심하죠. 근데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눈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불룩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술을 했는데 왜 여기가 불룩해지냐 이렇게 느낄 만큼 이 부분은 좀 불룩해진 모습, 지금 점 찍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불룩해진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재건을 하고 나서의 모습도 사실은 보면은 지금 불룩한 모습이 여전히 있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렇게 조금 들어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산처럼 솟아버렸고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불룩한 느낌이 지금 드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은 조금 불룩해진 모습이 보이고요. 이걸 뭐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꺼져 있던 거, 지금 이 부분 꺼져 있던 게 조금 완화가 된 것도 맞지만 그로 인해서 위쪽이 더 이렇게 꺼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이쪽도 보면은 이쪽이 너무 솟아오르다 보니까 이쪽 광대가 꺼진 게 훨씬 더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생겼느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수술 안 했을 때랑 수술한 후에 왜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연부 조직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눈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눈을 감는 근육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근데 광대 수술을 할 때 눈 옆으로 바짝 절골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쪽 눈 근육이
눈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 박리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뭉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볼록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광대뼈에 붙으면서 입꼬리에 연결된 이런 근육이 있거든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라는 것들인데, 요게 박리가 일어나면서 이게 밑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대뼈를 줄였으나 살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느낌이 생기고, 또는 과하게 여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함몰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22년도에 봤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뼈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뼈가 없죠. 지금 이 부분요. 그럼 실제 모습 피부음영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함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뼈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데, 그러면 수술이 이렇게 됐어야죠. 이 부분에 볼륨이 생기는 이런 식의 수술이 됐으면 이렇게 조금 넓어야 돼요. 단순히 여기가 없다고 해서 여기만 이렇게 볼록 넣어 놓으면요, 또 이 부분이 꺼져 보이거든요.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요, 지금 여기만 채워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 여기를 좀 메꿨으면 좋겠다 하면 또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음영이 조금 음각이 가져 있죠. 다시 말하면 광대가 줄어든 거고 여기는 축두근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매끈해지려면은 어쨌든 간에 보형물이 이런 형태로 조금 크게 들어가든가 뼈가 이만큼 튀어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의 뼈가 지금 없어져서 녹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환자분께 권해드린 내용은 이런 형태의 보형물이 조금 길게 들어가 줘야지 이게 꺼진 부분이 매끈해지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여기가 이렇게 좀 꺼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단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뭐가 아쉽냐면 다시 재절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체부 쪽 뼈가 다 붙어 있고 아치 쪽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재절골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뼈라는 게 다시 재절골을 하면 할수록 짧아져요. 그리고 짧아지고 다시 안 붙을 확률도 많아지고, 또 이 뼈가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변이라는 건 이제 뭐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수술을 하신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광대뼈 라인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조금 꺼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도 연결이 돼서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라인이 이렇게 꺾이면서 하방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워낙에 다시 수술할 때 재절골 라인을 보통 예전 절골 라인을 다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요 뼈가 뼈 이식된 거에 가려 있지만 재절골 라인이 워낙에 절골 라인 말고 따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정이 밑에만 되니까, 이게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또 학회 가서 후배들한테도 많이 말하는 건데, 재수술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여기에만 가지고 근육은 일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하방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치 고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이쪽에 위쪽에다가 뼈를 고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밑에 쪽에만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를 피벗 포인트로 해서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어지고요. 이 뼈 부위는 벌어지게 되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플레이트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방변이가 만들어낸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변이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턱관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이 턱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이 앞으로 빠져나올 때 이렇게 하방변이가 있는 뼈가 있으면 여기서 걸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선후관계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이때도 턱관절이 아팠는지 아니면 광대 재수술을 하고 턱관절이 아팠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는 턱관절, 입 벌리고 이런 게 아프지 않았고 지금 만약에 수술하고 아프다 하면은 이 하방변이로 인한 통증이 아닐까를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하방변이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사실 뼈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붙잡고는 있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근육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당겨서 변이가 생긴 다음에 위치가 바뀐 다음에 이제 뼈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방 변이가 양쪽에 다 있어요. 이쪽도 왼쪽보다 조금 더 심하게 밑으로 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는 이렇게 보면 컨택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뼈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 뼈는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뼈가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있고 여기는 요렇게 있는 건데 여긴 떨어져 있죠. 단순히 이제 플레이트가 걸쳐져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광대 통증은 아마도 하방변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잘 붙어 있었는데 그냥 여기 볼륨만 채워주면 됐을 걸 왜 이거를 재절골을 하고 빼고 거기다가 또 뼈 이식을 해놨을까? 또 뼈 이식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환자분 수술 전 상태에서 피부명에서 보면 제일 튀어나온 데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뼈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보면 여기예요.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뼈 이식이 된 부분이 바로 그 윗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피부명을 돌려다 보면 여기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보면 피부명에서 보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뼈 이식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얘를 더 튀어나오게 만든 거죠. 이게 튀어나온 게 싫어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 꺼진 거를 메꾸고 싶고 여기 꺼진 걸 메꾸고 싶어서 수술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여기를 더 튀어나오게 만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수술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뭐 그 과정에 다 함께 한 게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입안으로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해서 뼈 이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수술할 때 저희가 입안으로 보면 이 각도로 보게 돼요. 그럼 이 각도로 보면 여기가 보이는 게 맥시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뒷부분은 입안 절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일 수 없는 부분에다가 무작정 때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볼륨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이 볼륨 위치가 원했던 볼륨 위치가 아니라 워낙에 이 볼록했던 거를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모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45도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그나마 이렇게 좀 볼륨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볼륨이 생기다 보니 여기가 꺼져 보이고 여기가 꺼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죠. 지금 환자분 여기 볼륨 꺼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뼈 위치에서 보면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뼈 이식이 돼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장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조금은 메꿔졌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사실은 환자분 뼈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메꿔졌어야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수술의 한계예요. 이 수술 자체가 뼈 이식이라는 게 이제 뭐 자가뼈를 섞었던 아니면 인공뼈로만 대치를 했던 이렇게 반죽하듯이 그냥 얹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 꺼지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함몰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굴곡진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피부명으로 보면 이 부분이 또 꺼져 있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이 더 꺼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뼈음영에서 보면 이 부분, 경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볼륨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볼륨이 들어간 부분은 여기 부분만 들어가니까 일부 이 부분은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 볼륨이 있는 거고요. 근데 재수술을 통해서 뼈를 뭐 밖으로 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옆방향으로 조금 이 아치 쪽을 빼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조금 옆으로 약간 튀어나온 건 있는데 요거 조금 없겠다고 이거를 밖으로 빼고 재절골을 하면서 하방변이를 만들었다면 이건 득보다 실이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CT와 지금 상태를 조금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같은 각도에서 놓고 보면요. 이게 수술 전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가장 이상적이었던 재건 방향은 아마도 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처럼 커질 필요는 없거든요. 여긴 너무 크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볼륨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볼륨이 부족한 걸 이쪽 뼈를 이동시켜서 얻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부족했고, 또 불필요하게 여기 뼈 이식이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더 튀어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첩을 시켜서 환자분의 수술 전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의 모습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의 상태예요. 파란색이 수술 전, 그 다음에 하얀색이 지금 수술 후 모습인데 지금 이 상태랑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이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워낙에는
뭐 환자분이 워낙에 있던 뼈는 요만큼 있었겠지만 요거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옆으로 넓어지는 것만 있지 이거는 크게 외모상 중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요 부분이 비는 부분들 딱 특히 말하면 이 부분도 여기가 좀 부족한 볼륨이 부족해서 지금 피부음영으로 보면은 여기만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꺼져 있는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첩을 하고 뭐 이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이 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요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수술된 모습은 필요하게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게 돼서 오히려 수술 후에 피부 음영에서 더 볼록 폭처럼 이렇게 광대 45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꺼지고 이 부분이 꺼져서 이젠 또 여기를 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죠. 45도에서 보면 이쪽은 너무 과하게 튀어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게 왼쪽 부분이고요. 오른쪽도 보면은 이걸 좀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가는 이 울퉁불퉁함이 싫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메꿔지던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낮아지던가 하면서 이렇게 좀 매끈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왜 이렇게 환자분들이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보형물 싫죠. 뭐 전들 보형물이 좋아서 넣겠어요. 자가뼈라는 게 참 이상적이긴 하죠. 마치 제가 그냥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에 환자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되게 막 센세이션 했던 게 가슴을 수술하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작아서 가슴을 키우는데 내 지방을 빼서 가슴을 키운다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고형물 수술을 주로 하던 선생님들조차도 가슴 지방으로 이식을 해서 대용량 지방을 이식해서 가슴 수술하는 게 한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보형물 사용량이 굉장히 처음에 한 2, 3년 줄었다가 그 다음에 지방 이식으로 가슴 수술한 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염증이 있었고 또 가슴을 너무 키우려다 보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넣게 되고 그래서 지방이 살지 않고 거기서 기름 덩어리로 종양처럼 만들어지는 오일시스트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지금의 최근에 이제 지방 이식은 가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형물로 일단 큰 볼륨을 만들고 피부가 얇아서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보형물의 경계가 보여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소량으로 지방 이식을 하는 걸로 이제 트렌드가 셋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뼈 수술에 있어서 뼈 이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뼈의 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잖아요. 그럼 겉모습의 문제는 뼈의 모습 플러스 싸고 있는 피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매끈했던 45도가 왜 이렇게 불룩해졌냐는 거죠. 물론 광대가 들어가서 이 경계 부위가 보이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꽤나 크고요. 하지만 피부가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이런 불룩함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뼈 문제는 뼈로 풀고 살 문제는 살로 풀어야 된다. 재건 수술이라는 게 겉모습을 100%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제 큰 비용을 이제 들여서 뼈 수술을 다시 하는데 왜 모양이 있다오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뼈 문제와 살 문제가 함께 있는데 뼈 문제로만 이걸 다 풀려고 하면은 뼈를 요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자분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 함모를 없애려고 치면요. 뼈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만졌을 때 여기가 혹처럼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필요하고 내가 원칙적으로는 뼈 문제는 뼈로 풀고 살 문제는 살로 푼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재건 수술을 하면 내 얼굴이 말짱해지겠지라는 생각에 하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형물이니까 보형물은 싫어. 내 뼈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내 뼈를 선택하지만 현실은 어떻냐면요. 내 뼈라는 거는 100%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해놨다고 칩시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 뼈가 생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흡수가 일어나고 일부는 뼈가 생성이 되면서 뼈가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지금 환자분 뼈 모습 보세요. 이식한 뼈가 여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끈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빨 파먹은 듯이 이렇게 파인 부분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홈처럼 생긴 부분도 보이죠.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 뼈가 흡수되고 생기고 하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또 하나 단면에서 보면 사실 이 광대에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됐다는 게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갖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지금 겉으로 이렇게 CT로 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요거 뼈예요. 뼈가 생긴 거 맞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식한 뼈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다 하얗게 생겨야지 이식한 뼈가 제대로 생착이 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한 뼈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는 수질골이라고 해서 메로우라고 해요. 애기 뼈가 생겼다. 여기는 성숙한 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뼈 사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걸 해면골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뼈에는 이렇게 겉에 콜텍스라고 해서 피질골이 있고, 이렇게 좀 회색으로 보이는 이런 뼈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골수라고도 하고, 메로우라고 보통 얘기하고, 한국말로 수질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수질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뼈는 모든 이제 바이올로지가 그런데, 애기 같은 애가 커서 성장을 해서 성숙한 머시기가 돼요. 근데 이 성숙한 머시기가 다시 애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애가 없던 애가 새로 생겨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흐름인데 이 방향으로만 가지 이거를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성숙한 세포를 줄기세포로 변환하는 이런 역분화라는 거를 화학 처리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은 이러한 역분화 방향은 일어나지 않고 정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식한 뼈가 이게 성숙한 뼈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애기 뼈가 생겼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커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흉살 조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뼈가 벌어져 있던 이 부분에 이렇게 차 있는 거, 이것도 수질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스카티슈라고 해가지고 그냥 흉살이에요. 그렇다면 뼈를 이식을 이만큼을 해줬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뼈를 이만큼을 넣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큼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다 꽉 채워서. 근데 요런 게 나중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봤더니 요렇게 겉에는 뼈가 생기고 여기 안쪽에는 뭐 이상한 게 생겨 있더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생겨 있더라. 이건 흉살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요 느낌, 요 녀석은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뼈가 생긴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마도 흉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예전에 있던 뼈의 모습이고요. 요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애기 뼈냐? 수질이냐? 아니에요. 얘는 그저 스카티슈라고 해서 우리가 뼈 사이에서 이렇게 흉살처럼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른 애인데 요거를 수질골이라고 말하고 뼈가 생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는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하얗게 겉에 생긴 건 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스카티슈가 아닐까, 흉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또 한 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실리콘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런 데다 실리콘을 넣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여기서 뼈가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실리콘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생성된 뼈니까 이게 실리콘 주변으로도 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흉살 조직 주변으로 뼈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지, 이식한 뼈가 잘 생착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모양 자체도 이걸 매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계 부분, 이런 부분까지 10개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 보면은 우둘두둘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가 어디는 생기고 어디는 흡수되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경계 부위에 이렇게 파먹은 듯한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뼈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가 생기고 어디는 안 생길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환자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저도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 많은 CT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자가뼈 이식을 했을 때 물론 겉에 뼈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뼈 이식을 할 때 단단하게 생기는 뼈 모습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겉에만 하얗게 생기고 속에는 까만 흉살이 찬다? 그렇다면 또 그 모양도 내가 이식한 모양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특히나 얇은 부분은 거의 흡수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울퉁불퉁하고 지그재그 패턴을 갖는다.
그랬을 때 얼굴뼈에 적용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관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개업가에 있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할 때 이걸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뼈 이식해서 매끈해질 줄 알았는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이올로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도 자가뼈로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문제는 위치가 일단 정확치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방변이가 생겼다는 거, 이런 부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안 생긴 거거든요. 흡수되고 울퉁불퉁한 거 이렇게 찌글찌글한 게 보이잖아요. 제가 뭐 이런 케이스를 지금 한 수십 케이스 정도 모아놓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수술들은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또 환자분들이 자가고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상태에서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이 부분을 갈아낸다 했을 때 갈아내면은 안에 흉살만 남아나지 겉에 피부 껍데기만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뼈 이식한 게 다 날아가야 돼요. 왜? 요거 갈아낸다는 거, 요 두께 지금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뭐 한 1mm나 될까요? 제가 확대를 크게 해서 한번 재볼게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mm 정도 측정이 돼요. 1mm가 채 안 되는 얇은 뼈가 생긴 건데, 이걸 갈아내면 요 속에 있는 흉살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흡수를 만들고 모양이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저는 이 하방변이 된 거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이 앞으로 뻗어나올 때 이 녀석들 때문에 입을 벌리는데 개구장애가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된다면, 기능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이 하방변이 된 걸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볼륨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면밀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자가골이 방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플레이트들도 방해를 하는데, 이 자가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나이브하게는, 아주 원칙적으로 접근하면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자각을 다 제거하고요, 뼈 다시 절골해서 상방 고정으로 올려놓고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최대한 붙여서 뼈를 일단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뼈가 다 안정화된 다음에 여기 볼륨 부족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또 수술을 하고 또 기다리고 나 너무 괴롭다 하시면 뭐 티타늄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두 번에 나눠서 하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한 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티타늄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뼈를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뼈를 이동시키고 고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재료도 뼈를 이동시키면서 고정할 수 있는 재료는 티타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 뼈가 있는 ECT 상태에서 이 티타늄을 디자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의 바닥, 이걸 제거한 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환자분한테 완성도를 위해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이나 나 지금 괴롭고 수술 여러 번 하기 싫어하시면 이 튀어나온 자각을 이식한 거라도 좀 제거를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통증이 너무 심해, 나 입 벌리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여기 플레이트라도 제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의사들이라고 보면서 정확히 이거가 100%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환자분 CT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지금 실리콘 귀족 보형물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한테 오셨을 때 2022년에도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광대 수술을 하고 핀까지 제거했을까요? 이거 광대 수술할 때 입안 열면은 이거 보이거든요. 이 위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양쪽 위치가 이렇게 다르게 있고 정확한 위치에도 있지 않은 이 보형물을 어떻게 두고 수술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두 번의 수술이 있었어요. 광대 수술 한 번 줄이는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핀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두 번이나 열었는데 이걸 그대로 뒀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재건을 하면서 또 여기를 절개해서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형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강력하게 이 보형물 그대로 둬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신 건지, 이거 있는 채로 수술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관자놀이부터 아치 뼈 있는 곳까지 꺼져 있다. 뭐 다 보이는 부분이죠. 아치가 꺼져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서 이쪽이 꺼져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뼈가 결손된 부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은 뼈가 결손돼서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뼈가 결손돼서 없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뼈가 없어서 꺼져 보이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왼쪽 뼈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미용적으로나 이건 기능적으로나 조금 의아한 모습이 된 것 같고요.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은 안에서 먼지를 해놔도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처럼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옷 차이들, 뭐 뼈의 단차, 뭐 예를 들면 뼈 이식을 이렇게 뼈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약에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뼈가 생긴 걸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단차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근데 이 부분이 피부가 얇은 환자한테는 확 드러나게 되는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환자분 피부가 좀 얇거든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로 인해 턱관절로 인한 통증. 이거는 턱관절에서는 근육이 짧아져서 그렇다. 교근이 짧아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때부터 광대 통증, 입을 벌릴 때 턱관절에 통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수술 후에 턱관절에 통증이 생겼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이때는 괜찮았는데 이 수술 후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방변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광대 굴곡 울퉁불퉁한 거 없이 매끈했으면 좋겠고 광대 아랫부분 코 옆 염되는 라인 지금 아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살 문제입니다. 뼈 문제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지방 이식이나 필러 같은 걸로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되고요. 특히 웃을 때나 입 벌릴 때 많이 드러나자. 이거는 입 벌리면 누구나 꺼져요. 밋밋함과 꺼짐 없이 전체적으로 볼륨 있는 광대가 되면 좋겠다 하셨는데 예전에 18년도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얼굴 볼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도 뭐 많은 건 아니었는데 볼살이 특히나 이 부분이 반복된 수술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볼살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자놀이는 처음 광대 수술 이후 꺼졌다 하셨는데 사실 관자놀이가 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광대뼈가 줄어들면서 생긴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뼈가 수술되면서 연부 조직이 조금 다친 거, 이런 것들까지 좀 참고하셔야 되고,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도 뼈를 살짝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들이 갈아낸 흔적들이 여기 살짝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뼈, 눈 근육을 조금 손상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뼈 문제는 뼈로, 살 문제는 살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관자놀이 부분에 진피 까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광대를 온전한 모습으로 좀 재건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후에도 이런 부분 꺼진 것도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래 있던 거거든요. 광대 수술하고 상관없이 여기 눈 옆에 꺼져 있는 거, 관자놀이 꺼진 거 해결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광대가 일단 좀 안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살짝 필러를 메두든 지방을 넣든 진피를 깔든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뼈 이동 없이 개선이 안 된다면 자갈골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안 되는 곳은 티타늄으로 이렇게 복합 재료를 쓰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생각하던 대로 조합을 하기 시작하면 변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제거하고 최대한 말끔하게 하는 게 수술의 목표지 좋은 거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원하는 거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수술도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환자분이 재료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티타늄을 한다면 티타늄으로 하나로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골로 한다면 자가골 하나로 끝나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게 티타늄은 연부 조직이나 근육들이 붙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본시멘트냐, 티타늄이냐, 뭐 자가골이냐, 뭐 PCL 포함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웃긴 얘기가 돼요. 이게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단답식으로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어떤 재료에도 연부 조직은 붙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조직에도 연부 조직은 붙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말장난하기 너무 좋은 거죠. 이걸 환자분한테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쇠 막대기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쇠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제가 본드칠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본드로 이렇게 강력하게 붙여놨어요. 이거 붙은 건가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쇠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쇠 막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용접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이것도 붙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붙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기계적 결합이고요. 이건 기계적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화학적으로 결합이 됐다 얘기를 해요. 이 본드는요. 제가 큰 힘을 가하면 이 본드 결합 부위가 끊어집니다. 이 부분은요. 용접 부위는요. 아주 큰 힘이 가해지면 물론 이 부분이 약하겠지만 다른 부분,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은 약하겠죠. 하지만 얘랑 본드랑은 다르게 굉장히 강한 결합을 만들죠. 그래서 기계적인 결합이냐 화학적인 결합이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재료를 몸 안에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으면 살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느냐? 그 어떤 재료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뼈를 넣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도 뼈에는 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어떤 이물질이든 내 뼈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 얇은 막이 생겨요. 이런 얇은 막이 생겨요. 피막이라고도 얘기하고 골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카티쉬로 만들어진 이런 막이 생기고요. 이 막에 살이 붙어요. 그러면 붙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그 어떤 재료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 뼈도 마찬가지, PCL도 마찬가지, 본시멘트도 마찬가지, 티타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표면이 이렇게 매끈한 경우와 또 반대로 이 표면이 아주 이렇게 오돌도돌도돌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피막이 생겨도 이렇게 오돌도돌한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따라가면서 피막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치 이게 더 잘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벨크로처럼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 가슴 보형물에도 이렇게 매끈한 표면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돌도돌한 이런 텍스처드 타입이라고 해서 오돌도돌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피막 형성을 좀 덜한다, 그래서 구축이 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의 얘기를 들면 또 요것 때문에 또 한동안 말썽이 있었잖아요. 암 유발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스무스 타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는 하고 이 텍스처가 자잘하게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크게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지죠. 이런 것처럼 재료에 따라서 이 형상에 따라서 표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는 기계적 결합은 모두 일어나고요. 화학적 결합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에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할 때 이렇게 뼈가 있고요.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걸 뒤꿈치에 있는 걸 예를 들면 이때는 여기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할 때 이게 끊어졌을 때 이거를 결합시키려고 화학적인 결합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사 받고 끈으로 막 동아줄 매듯이 매놓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많은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길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놔도 옛날에 처음에 있던 화학적 결합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붙는다 안 붙는다, 내가 수술할 때 봤더니 연부 조직이 붙어 있더라 아니더라, 이런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붙었다고 얘기하면 다 붙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그 어떤 재료도 직접적인 화학적 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기계적 결합은 일어나요. 어떤 재료든 다 일어나요. 왜? 그 주변에 피막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냐 안 붙냐 이런 거는 질문이 좀 우문일 수밖에 없고, 현답을 한다면은 환자분들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는 답만 말해라 그러면은 내 편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피막을 통해서 붙어, 그러니까 붙는 거야. 또는 어떤 재료 내가 주로 쓰니까 그 재료는 붙어. 어떤 재료 내가 싫어하니까 그 재료는 안 붙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해요. 재수술 시 짧아진 교근을 늘릴 수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짧아진 교근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방법은 스트레칭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치료죠. 자꾸 입을 벌리고 움직이는 게 좋고요. 통증 때문에 잘 때도 힘들다 하셨는데 이거는 요때 생긴 건지
요때 생긴 건지, 요때 이후에 생긴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요 수술 이후에 생긴 거라면 하방변이에서 원인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물감이 느껴져 제거를 하려고 한다. 귀족 보형물 같이 해버리시면 됩니다. 팔자 위치랑 상관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귀족 보형물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자 위치랑은 상관없어요. 정확한 팔자 위치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뼈 음영으로 돌려보시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실리콘 보형물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버리셔도 팔자주름에는 상관없고 오히려 여기 불룩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뼈가 녹거나 하진 않았나요? 뭐 그렇게 녹진 않았어요. 뭐 자국은 살짝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데 뼈에 자국은 살짝 나 있는데 뭐 둥둥 떠 있는 느낌이라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절개한 부분 총 3번 한 건데 절개한 부분 괜찮을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절개 여러 번 해서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수많은 재수술을 하면서 보면은요, 광대 수술 한 6번 하고 저한테 오신 분들도 다시 수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한다고 좋을 건 없겠죠. 이반절개 많이 해서 그런지 인중이 점점 길어진 것 같다 하시는데 사실 이반절개 하는 거랑 인중이랑은 상관없고요. 아마도 환자분 살이 빠지면서 볼이 더 들어가고 이러면서 인중이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술하면 나도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또 수술을 계획하는 게 정말 절망적이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사실 이때 광대 수술하고도 조금 후회가 돼서 22년도에 제가 뵙고 조언을 드렸었고요. 근데 또 환자분 선택이잖아요. 또 뼈 수술 내 뼈로 하면 좋겠지. 이 뼈를 다시 빼면은 보형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하신 것도 환자분 선택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분 기대랑은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뭐 완벽하겠어요. 다 아쉬운 부분이 좀 남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봤고 이런저런 환자들 많이 봐서 조금은 그 확률이 낮을 뿐이지 제가 해도 뭐 제가 봐도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연부 조직이 어떻게 뭉칠지 어디로 튈지 이런 것들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요. 특히나 뼈를 내가 볼륨을 얼마나 줬을 때 겉에서 보일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환자분 피부 두께, 남녀, 성별, 나이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100% 나한테 하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지금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환자분이 고생하신 내용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제가 리뷰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CT 늘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 환자분이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가려다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이게 좋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사 아닌가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가뼈, 내지방 이런 얘기들로 계속 지금 점철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성형외과 영역인데 모두 다 꿈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뭐 차선을 우리가 택하는 거지 그게 베스트여서 택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재건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생각했던 이유 왜 자가골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자가골 했을 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를 저는 못 봤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 결과를 보면 뭐 일부 좋은 환자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보는 CT를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그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내가 계획했던 모습과 다른 뼈의 생성 모습 또는 흡수와 생성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로서는 좀 한계로 느껴지거든요. 뭐 기술이 발전하고 좀 더 나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도 언젠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자가골로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굉장히 터프한 수술, 그러니까 정확치 못한 수술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재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초예민 상태인데 변수가 많고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게 개업가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하고 많이 고통스러워서 저는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골이 좋죠. 내 뼈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모든 인간의 꿈이고 모든 의사의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결론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아쉬운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지언정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는 거는 조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뇌뼈를 가지고 하는 수술이 가장 좋은 거는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많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는 뼈 문제는 뼈로 풀고 살 문제는 살로 풀어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 꼭 드립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